오셨사옵니까? 저번 이야기 이후에 제 기방으로 창문에 서신이 하나 왔었사옵니다. 소녀가 알려드린 여러 밤제주를 당장 적용해보고 싶은데 아랫도리가 말을 듣지 않아 시도조차 할 수 없는데 어찌하면 좋겠냐는 내용이었사옵니다. 일단 소녀가 보낸 답은 바로 용두지라옵소서 였사옵니다. 즉 스스로 자신의 물건을 달래주라는 의미이옵니다. 순간 아랫도리가 제값을 못해서 고민이라는데 용두질이 웬 말이오? 라고 의문이 든 선비님이 계실 거라 생각하옵니다. 지금부터 소녀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그냥 용두질이 아니옵니다. 바로 말을 듣지 않는 아랫도리를 원할 때마다 기상시킬 수 있는 이른바 건강한 용두질 방법이옵니다. 이 방법을 딱 7일만 꾸준히 연습하신다면 선비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던 대부분의 성고민들이 해결이 될 것이오며 성기능까지 엄청나게 개선되실 것이옵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채통을 지키셔야 하는 선비님들의 아랫도리가 자아를 가지게 되어 진정시키는데 좀 애를 쓰셔야 한다는 정도가 있겠사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는 건강한 용두질 방법을 알려드리겠사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야기 값은 구독 한 냥에 좋아요 2냥이옵니다. 덤으로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고 방명록에 선비님들의 글귀 하나 적어주시면 소녀 참으로 행복할 것 같사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나이다. 가장 먼저 잡고 가야 하는 개념은 용두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에 대한 것이옵니다. 세간에 떠도는 잘못된 소문들이 많지만 오늘 소녀가 딱 정리해드리겠사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소문으로는 용두질을 많이 하면 뼈가 삭는다, 정력이 약해진다, 탈모가 온다, 합방에서 풀이 죽어버린다, 아랫도리가 물렁해진다, 심지어 아랫도리에 종기가 난다 등이 있사옵니다. 전부 다 거짓이옵니다. 거짓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완전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실제 의원들은 용두질을 성기능 치료를 위해 권장하기까지 하옵니다. 물론 유교 사상으로 인해 의원들이 목소리 내어 말하지는 못하지만 말이옵니다. 용두질에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사옵니다. 용두질을 많이 할수록 성감이 더 예민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실제 행위에서 훨씬 잘 느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산에는 용두질을 많이 할수록 오래된 정자들이 새롭고 건강한 정자로 교체되고 아랫도리 기능 또한 향상되기 때문에 더욱 단단하고 힘이 있어지는 것이옵니다. 용두질은 실제로 아랫도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인 전립선암의 발병률까지 낮춰주는 거 알고 계셨사옵니까? 실제로 미리견의 자일스 박사라는 기술자는 사정은 전립선에 발암물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며 용두질을 통해 7일에 5회 이상 사정하면 전립선암 발병률이 퍽 줄어든다 라고 발표했다고 하옵니다. 이렇게나 좋은 용두질을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옵니다. 춘향이가 여자라서 뭘 잘 모르는 것 같구먼. 용두질을 너무 많이 하면 실제 합방에서 아랫도리가 덜 단단해지고 토끼처럼 참을성이 없어진다네 라고 생각한 선비님께서 계실지도 모르겠사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옵니다. 이유인즉슨 용두질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시게 되신다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아랫도리가 힘이 없어진다거나 성적으로 흥분이 잘 안 되거나 조루 또는 지루가 발생할 수도 있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두질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잘 배우는 게 중요하옵니다. 자, 그렇다면 소녀가 선비님들께서 하면 할수록 성기능이 좋아지는 건강한 용두질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사옵니다. 우선 용두질의 정의부터 새롭게 정리하고 가겠사옵니다. 대부분의 사내들은 용두질을 성욕을 해소하고 쾌감을 느끼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마련이옵니다. 그러다 보니 용두질을 빠르게 사정하고 끝낸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이 그전에 말했던 여러 부작용들을 불러오는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용두질을 어떻게 정의하는 게 올바를 것이겠사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옵소서. 내 신체를 탐구하면서 성감을 개발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이옵니다.
용두질이 내 몸을 탐구하는 과정이라면 앞으로 선비님들께서는 용두질을 할 때 스스로의 신체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며 용두질을 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소설이나 난잡한 사파 등을 보지 않고 용두질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옵니다. 난잡한 음란소설이나 사파는 선비님께서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옵니다. 용두질을 많이 하면 실제 여인에게 잘 흥분이 되지 않는다는 선비님들이 계신데 그런 부작용은 사실 용두질을 많이 해서가 아닌 음란서적과 사파 등을 많이 봐서 뇌가 중독됐기 때문이옵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실제 현실 속의 여인들은 음란서적의 여인들만큼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흥분을 덜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옵니다. 반대로 음란서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상상에 의존해서 하는 용두질은 부작용이 전혀 없고 내 성감을 훨씬 예민하게 발전시킬 수 있으며 실제 여인을 봤을 때도 훨씬 더 흥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옵니다. 자, 그러니 선비님들께서 먼저 음란서적 없이 혼자 온전히 용두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옵소서. 그 다음으로 할 것은 선비님들께서 용두질을 시작하실 때 약한 자극으로 시작하며 아랫도리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옵니다. 선비님의 손이 현재 아랫도리 어디에 닿아 있는지, 그때 아랫도리에 느껴지는 손의 감촉은 어떠한지 계속 집중해 보시옵소서. 손이 부드럽게 이동하면 그것에 따라 내가 느끼는 감각 또한 어찌 변화하는지 계속 느끼려고 해보시옵소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옵니다. 건강한 용두질은 여인을 애무해주는 원리와 본질적으로 같사옵니다. 경험이 많은 선비님들께서 이미 눈치를 채신 것 같사온데 여인을 애무해줄 때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애무를 해주게 되면 당장 빠르게 느낄 수 있사오나 결국 절정에는 이르지 못하는 법이옵니다. 그렇지만 약한 자극부터 성감을 점점 키워나가다가 여인이 흥분도가 많이 올랐을 때 조금 센 자극을 가하게 된다면 여인들이 좋아서 아주 소리를 참지 못하잖사옵니까? 용두질도 같은 이치이옵니다. 약한 자극부터 시작하여 온전히 감각에 집중하시다가 자극의 강도를 높일 때에도 내 느낌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집중하며 느끼셔야 하옵니다. 그리고 또 용두질 전에는 서양에서 들어온 피부의 막을 형성하여 피부감 마찰을 줄여주는 사랑수를 사용해 보시옵소서. 사랑수를 사용하면 쾌감은 훨씬 더 좋으면서 조루, 지루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되옵니다. 성적 자극에도 훨씬 좋으니 안 쓸 이유가 없는 사랑수를 이용하여 용두질을 하시며 감각에 집중해 보겠사옵니다. 지금부터 흥분의 단계를 10단계로 나눌 것이온데 1에서 2단계까지는 발기전 단계이옵니다. 발기되기 전에 몽둥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단계이온데 이때 계속 아랫도리에 손이 닿는 감각에 집중을 해보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서서히 몽둥이가 열이 오르며 반응이 올 것이옵니다. 그렇게 발기가 시작되는 단계를 3단계라고 하겠사옵니다. 이후 4단계부터 7단계까지는 아랫도리가 얼만큼 단단해지는지에 따라 나눌 것이옵니다. 4단계는 발기가 되긴 했지만 아직 힘이 빳빳하게 들어가지 않고 물렁한 상태이옵니다. 5단계는 거기서 조금 더 힘이 들어간 상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아랫도리가 아주 단단해져서 터질 듯 불끈거리는 단계를 7단계라고 보시면 되옵니다. 솔직히 7단계만 와도 이미 상당히 흥분하시어 당장이라도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드시겠지만 참으셔야 하옵니다. 선비님들의 목표는 10단계에서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7단계 상태에서도 여전히 감각에 집중하며 흥분도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계속 스스로 느끼면서 생각해 보시옵소서. 그렇게 8에서 9단계가 되면 행복한 기운이 거의 끝까지 올라와서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행복한 현자가 돼버리는 그런 상태일 것이옵니다. 이때부터가 핵심이옵니다. 이제 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한 자극을 주며 10단계를 만드시옵고 더 이상 참지 마시고 행복해지시면 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기존 용두질보다 엄청 느끼실 것이옵니다. 자, 선비님들 어떠시옵니까? 소녀의 말로만 들었을 때 굉장히 쉬워 보이지 않사옵니까? 하지만 막상 해보시면 다를 것이옵니다. 대부분 사내들은
이런 식으로 집중하면서 천천히 용두질하지 않사옵니다. 대부분 사내들은 아유 빨리 행복해지고 싶소. 뭐 이리 뜸을 들이는 것이오? 할 것이옵니다. 이번에만 속는 셈치고 소녀가 알려드린 방법을 들으면서 따라해 보시지요. 소녀가 말씀드린 대로 용두질을 하면 엄청난 이점이 있사옵니다. 이 용두질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용두질을 하면 대부분 5에서 6단계 정도의 흥분도쯤에 행복해지기 마련이옵니다. 실제로 선비님들께서 행복해지실 때는 항상 똑같은 쾌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었고 어쩔 때는 엄청 느껴지기도 했다가 어쩔 때는 그렇게까지 안 느껴질 때가 있고 매번 다르지 않사옵니까? 소녀는 그 느낌을 선비님들만큼 생생히 알 수는 없겠사오나 여인들도 기본적으로 흥분도에 따라 절정시 느껴지는 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가 있사옵니다. 어찌되었든 오로지 행복한 시간만을 위한 용두질을 하면 조기에 행복해져 맨날 느끼던 행복감 밖에 느끼지 못하지만 건강한 용두질 기술을 통해 음란서적 없이 자신의 감각에 집중하며 용두질을 하게 된다면 10단계의 흥분도 상태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때 느껴지는 쾌감은 평상시의 쾌감보다 10곱절, 아니 그 곱절의 곱절은 더 좋을 것이옵니다. 이게 끝이 아니옵니다. 처음에 소녀가 용두질을 잘하면 선비님들의 은밀한 성고민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이제 선비님들께서는 방금 용두질 기술을 통해 각자의 성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사옵니다. 먼저 합방 시간이 너무 짧아서 고민인 선비님들. 이런 선비님은 5단계밖에 안 됐는데 행복지수가 올라오는 선비님들이라고 보시면 되옵니다. 즉 이런 선비님들께서는 섬엄달 기법을 이용하시면 모두 해결 가능하옵니다. 섬엄달 기법은 실제 아랫돌이 전문 의원들이 조루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권장하는 기법이옵니다.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할 뿐이지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요. 섬엄달 기법이 뭐냐고 물으셨사옵니까? 이름 그대로 행복감이 올라왔을 때 잠시 서시옵소서, 즉 멈추라는 말이옵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다시 내려가면 다시 달리는 기법이옵니다. 어떤 의원이 지었는지 참으로 재치가 넘치지 않사옵니까? 자,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겠사옵니다. 먼저 선비님들이 행복감이 올라오는 게 몇 단계인지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옵니다. 5단계쯤 행복감이 올라오신다면 다음 용두질 때는 6단계쯤 행복해지는 걸 목표로 하고 다음 용두질 중 4단계쯤 왔을 때 일부러 잠시 동안 용두질을 중단하는 것이옵니다. 아랫도리가 힘이 풀려도 괜찮사옵니다. 올바른 용두질 기술은 조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옵니다. 자, 다시 흥분도가 낮아지시면 이제 다시 감각에 집중하며 단계를 올리는 것이옵니다.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4단계쯤 되면 느껴지는 건 똑같이 느껴지는데 신기하게 행복지수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다 행복지수가 다시 올라오면 또 멈춘 뒤 기다렸다가 다시 시작하시고 이걸 3번 반복하시는 것이옵니다. 그러다가 4번째에 행복해지시면 이제까지 느끼신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쾌감으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이옵니다. 7일만이라도 이런 식으로 훈련에 임해보시옵소서. 선비님들께서 언제 행복해질지를 점점 더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합방에서 더 빠르고 즉각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꼭 한번 해보시옵소서. 반대로 합방 시간은 긴데 뭔가 지루한 합방을 하시는 선비님들도 계실 것이옵니다. 이러한 선비님들 또한 아랫돌이 감각에 집중하시면서 용두질을 하시면 지루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사옵니다. 이런 선비님들께서는 흥분 단계가 오르다 보면 더 이상 성감이 올라가지 않다 보니 흥분 단계 또한 증가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사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버리게 된다면 흥분 단계는 오히려 낮아져 버리기 마련이옵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옵니다. 스스로 최대로 올릴 수 있는 흥분도가 몇 단계인지 체크하시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시면 다음엔 목표를 정하는 것이옵니다. 바로 흥분도의 단계를 올리는 것과는 반대로 흥분을 지속하는 것이옵니다. 4단계 정도가 처음에 하실 때 적당하실 것이옵니다.
이것 또한 듣는 건 쉽지만 시도해보시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실 것이옵니다. 자신의 신체 감각에 집중하여 현재 무엇이 느껴지는지 놓치지 않으시며 계속 집중하시는 것이옵니다. 이것을 계속 끝까지 집중하셔서 하시다 보면 갑작스럽게 행복감이 불쑥 올라오는 순간을 느끼게 되실 것이옵니다. 이것 또한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니 꼭 직접 시도해 보시길 부탁드리옵니다. 무엇이든 단기적이고 빠른 쾌락을 찾으시다 보면 당장은 욕구가 해결될지 몰라도 그 단기적인 쾌락에 빠지시고 중독되게 되시어 선비님들의 감각이 둔감해지고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옵니다. 소녀가 소개해드린 올바른 용두질 기술로 단기적인 쾌락보단 합방에서 그보다 더 큰 쾌락을 느껴보시길 바라옵니다. 그럼 오늘도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이니 소녀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사옵니다. 첫 번째, 용두질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옵시면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정자 교체, 성감 개발, 성기능 향상, 전립선암 예방 등 장점만 있사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용두질을 위해서는 음란서적은 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혼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뒤 사랑수를 준비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용두질을 할 때에는 손이 아랫도리에 닿는 신체 감각에 집중하옵고 흥분도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나눠 선비님들 스스로가 현재 몇 단계인지를 인식해야 하옵니다. 네 번째, 조르는 사정감이 올라왔을 때 잠시 쉬셨다가 행복감을 올리는 서몸달 기술을 3번 반복하신 뒤 네 번째에 행복감을 분출하시고 지르는 흥분 단계를 무리해서 올리시기보다는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최대 흥분 단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보시옵소서. 딱 일주일만 실제로 해보시면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이옵니다. 소녀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옵니다. 소녀, 성리학적인 가르침과 법도 때문에 대놓고 고민을 이야기하지는 못하시지만 서신만으로도 여러 선비님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린 적이 있사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내가 아니다 보니 선비님들께서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까지는 알 수 없사옵니다. 그러하오니 선비님들께서 오늘 기술을 한번 따라해 보시옵고 효과를 보신 선비님들께서는 어떠하셨는지 방명록에 글귀를 부탁드리옵니다. 선비님들의 생생한 후기가 소녀 너무 궁금하옵니다. 비록 소녀에게 온 서신은 하나뿐이었지만 이러한 고민은 많은 선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사옵니다. 아무래도 합방에서 여인들보다는 선비님들께서 훨씬 이끌어주고 배려해야 하니 심적인 부담감과 고민이 더 많을 것이라고 소녀는 생각되옵니다. 오늘 이야기로 작게나마 선비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사옵니다. 오늘도 제 기방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참으로 행복하옵니다. 소녀에게 다음에도 선비님들을 모셔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구독 한 냥과 좋아요 2냥을 저기 문 앞에 향단이에게 주시면 감사드리겠사옵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사옵니다. 그럼 살펴가시옵소서.